제가 9살에 당뇨를 처음 진단받았을 때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인의 한 2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약을 주시지 않아요, 선생님이. 수치가 좋아져서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 견과류를 꾸준하게 먹은 게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관리할 당시에 왜 견과류가 콜레스테롤에 좋은지를 명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식품영양학과에 진학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견과류가 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좋은지, 제가 어떤 견과류를 얼마나 어떻게 먹었는지 말씀드릴게요. 견과류가 콜레스테롤에 좋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좋아요 라고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견과류와 콜레스테롤에 관련된 연구가 정말 많은데요. 제가 딱 두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건강과 치유의 비밀이라는 책에서는 아몬드가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장질환 위험을 10% 감소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루에 아몬드 한 줌만 먹으면 된다. 그리고 브레인 키핑이라는 책에서는 8주간 피칸을 먹은 결과 LDL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왜 연구들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까? 저는 영양사니까 영양 성분으로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우리 혈관에는 좋은 지방이 있고 나쁜 지방이 있는데요. 이 나쁜 지방이 혈관에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근데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이 이 나쁜 지방을 낮춰주고 좋은 지방은 늘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이 나쁜 지방이 상대적으로 줄었으니까 염증이 덜 일어나겠죠?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 혈관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행이 원활하게 되니까 당연히 뇌에도 심장에도 좋겠죠? 그래서 뇌혈관 질환이 개선된다. 심혈관 질환이 개선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견과류에 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선두주자가 호두입니다. 호두가 오메가3가 정말 풍부해요.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몬드, 피칸 이렇게 순서가 돼요. 근데 호두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하루에 6알, 8알 챙겨 드시면 혈관에 좋습니다. 그리고 둘째, 항산화 물질이에요. 항산화라는 건 산화를 막아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되게 피부세포, 근육세포, 뇌세포, 혈관세포 다 이게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들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잘 받아요. 그래서 이 공격을 받을 때 이게 산화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항산화 물질이 많으면 그 외부의 공격을 막아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세포가 공격을 받지 않으니까 더 건강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피부 있잖아요. 피부가 바깥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바깥에서 햇빛도 세고 또 많은 어떤 유해한 물질들에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항산화 물질들이 우리 세포가 공격당하지 않게 잘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겠죠? 혈관 역시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혈관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혈관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항산화 물질들을 항상 꾸준히 챙겨 드셔주셔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항산화 물질의 대표 주자로 비타민 E가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아몬드가 정말 가장 압도적으로 풍부합니다. 네, 그래서 아몬드를 하루에 한 줌, 30g 정도가 20알에서 23알 그렇게 챙겨만 주셔도 하루에 챙겨야 하는 절반 이상의 비타민 E를 먹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실생활에서 먹는 어떤 반찬들에도 비타민 E가 있는데요. 생각하고 챙겨 먹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호두 6알에서 8알, 아몬드 20알 정도 이렇게 챙겨주면 비타민 E도 충분하게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견과류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우리 혈관에 좋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과 동시에 혈관이 건강해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단백질이에요. 견과류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이유가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이 콜레스테롤은요, 지방이에요. 지방에 속해요. 근데 이 지방 친구들은 신생아 같아서 단백질이 항상 싸가지고 같이 운반을 합니다. 신생아 같아요. 네, 신생아도 보면 엄마가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혼자 못 움직이잖아요. 어딘가로. 그래서 지방도 혼자 못 다니니까 지방이 싸서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인즉 우리 몸에서 지방이 이렇게 소화가 될 때도 이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백질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지방도 소화가 되고 대사가 되고 연소가 된다. 견과류는 아까 우리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시켜주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 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 지방산의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이 단백질까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먹으면. 심지어 풍부하다. 좋은 게 2개나 같이 있는 거죠.
단백질이 많은 견과류는 아몬드, 캐슈넛, 호두 순서예요. 아몬드가 30g에 6g의 단백질을 가진다면 캐슈넛은 5g, 호두는 4g입니다. 계란 하나가 단백질 6g이에요. 아몬드 20알이랑 맞먹습니다. 이제는 어떤 견과류를 먹는 게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실 때는 아몬드랑 호두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연구가 가장 많아요. 네, 아몬드랑 호두가 압도적으로 연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몬드 20알, 호두 6알 이렇게 챙겨 먹었어요. 하루 견과도 잘 맞으면 좋습니다. 견과류마다 풍부한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하루 견과를 드시면 좋은데요. 저는 솔직히 하루 견과를 안 먹어요. 일단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게 되고 거기에 있는 호두가 좀 텁텁하고 습고 전처리가 잘 된 느낌이 안 나가지고 저는 아몬드랑 호두를 전처리된 걸로 제가 해서 먹고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도 맛있어야 먹어지지 맛없는데 먹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실천 가능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먹는 게 좋냐고 물어보시면 한 30g 정도인데요. 아몬드의 경우 20알에서 23알 정도, 호두는 6알에서 8알 정도, 캐슈넛은 15알에서 16알 정도, 피카는 15알에서 20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견과류도 과다 섭취하면은 오히려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량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먹는 게 좋은가요? 저는 단독으로 견과류만 먹는 편이에요. 견과류가 씨앗의 일종이라서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섬유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피틴산이 좋은 역할도 하는데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단독으로 먹는데 만약에 소화 이런 흡수가 튼튼하지 않고 흡수가 잘 되게끔 가공을 해서 잘 먹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분이시면 불려서 드시면 됩니다. 한 8시간 이상 불려서 드시면은 흡수가 더 잘 돼요. 피틴산이 빠져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견과류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이유와 어떤 견과류를 얼마나 어떻게 먹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이든 적당량, 꾸준히가 중요한 거 아시죠? 지속 가능한 식사,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화이팅!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